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용준입니다. 리비전 컨설팅이고요. 뭐, 오랜 동안 이 일을 해왔고, 뭐, 지금 최근에 그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진행할 내용은 머신러닝으로 조금 좁혀서요. 인공지능 전반보다. 그리고 그 머신러닝 중에서도 국내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그 이제 관심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적용 사례들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크게 보면 그 관심이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지를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머신러닝 적용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례들 몇 가지를 가지고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들이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거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제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체 뭐가 빠져 있느냐, 뭐가 없냐 이거죠.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 방향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뭐 간단한 그림 한번 보시고 출발을 하면, 이건 이제 포탈의 인기 키워드들을 뽑아봤습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AI에 대해서 뭘 생각하느냐, 이걸 찾아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재구성을 해놨죠. 보시면, 이란. 여기는 뭐 나라 이란이 아닙니다. 그죠? 결국 뭐냐면, 인공지능 이란. 대체 저게 뭐냐 이거죠. 그게 지금 이 시점까지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거 하나가 이제 관련주가 떴네요. 이 관련주가 엄청나게 큰데, 이 얘기는 뒤에 가서 좀 더 하겠지만, 결국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어디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네요. 자, 구글에서 이제 포탈, 국내 포탈 말고 이제 구글에서 연관 검색을 좀 보면, 여기 이제 눈에 띄는 게 사례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인공지능 하면 스피커가 알아서 말해주고,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눈에 띄는 부분 하나는 대학원입니다. 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는 대학원에 가야겠구나. 그게 어디 있지? 이걸 찾아보고 있다는 얘기죠. 조금 더 좁혀서 인공지능 전체 대신에 머신러닝으로 이제 조금 좁혀서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면, 여기서는 지금 딥러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이썬도 등장하네요. 그 얘기는 뭐냐? 머신러닝을 찾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된 질문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죠? 구체적인 질문들로 내려가고 있다. 자, 그러면 트렌드를 한번 보시죠. 머신러닝하고 인공지능 어떻게 이제 관심이 변해가고 있는지 양쪽으로 한번 보시면, 머신러닝이 2020년도 전년 대비 45%나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점점 더 머신러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구나. 이제 선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바로 이제 머신러닝을 의미하는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3년인데. 근데 이게 전년 대비로 보면 2020년도에 훨씬 더 많이 늘어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인공지능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보시면, 인공지능은 어떻습니까? 2020년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최근 3년 동안 거의 정체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게 갑자기 2020년 갑자기 그냥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 트렌드가 의미하는 게 뭘까는 조금 더 이제 뒤에 가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우리나라에서 머신러닝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이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하고 전 세계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파란색인데, 여기는 오히려 2019년도가 피크고 2020년도에 1.1% 정도 떨어졌습니다. 한국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전 세계로 보면 지속적으로 관심이 증가하던 추세가 코로나 나오면서 거꾸로 빠졌습니다. 11%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르죠. 한국하고. 그죠? 이것도 뭐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로 놓고 보면 행사들이 많이 줄었어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뭐 토론을 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줄면서, 거기다 자가격리로 사람들이 만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머신러닝 관심을 주춤하게 만드는 데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한국은 다릅니다. 그죠? 이거는 뭐 좋은 부분일 수도 있고 나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약간 거품이 꼈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의 크기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 아래쪽은 그 인공지능 대비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관심을 받고 있느냐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세로 축으로 보시면 이거 이제 증가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주 보편적인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단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거보다 좁은 개념인 머신러닝은 의외로 딥러닝보다 이거 사실은 더 구체적인 얘기고 전문적인 얘기인데 딥러닝보다도 훨씬 더 관심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 의외의 상황이긴 한데 왜 그럴까요? 이건 아마도 뭐 틀림없죠. 알파고 이후에 딥러닝이 확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머릿속에 머신러닝까지도 아니고 딥러닝이 먼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늘어나질 않아요. 딥러닝이. 왜?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이 대표하는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죠? 자, 눈에 띄는 거 하나는 인공지능보다 머신러닝이 더 많이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머신러닝하고 관련된 검색어들이 어떤 게 등장을 하고 있는지 구글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여기서도 1번이 뭐냐? 딥러닝하고 머신러닝하고 차이가 뭐냐? 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1번이 딥러닝하고 머신러닝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딥러닝도 머신러닝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묶어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인공지능 뭔지 잘 모른다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게 머신러닝 for kids라고 빨간 줄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 머신러닝 for kids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는 이제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릴 건데 좀 더 내려가서 보시면 머신러닝 강의, 그 다음에 핸즈온 머신러닝, 완벽 가이드, 야학 다 뭡니까? 머신러닝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두 개 이제 책이 있는데 표지가 이 책들이 바로 핸즈온 머신러닝하고 파이썬 머신러닝 완벽 가이드라고 하는 지금 서점에서 굉장히 많이 머신러닝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의 현재 이해도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for kids 이게 느닷없이 왜 튀어나왔느냐?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머신러닝 for kids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어린이들한테 그 스크래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그걸 체험해 볼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입니다. 자, 이게 이제 왜 나왔느냐? 결국은 자,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위협한다면 재빨리 우리한테는 인공지능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죠? 조기 교육이죠. 이것 때문에 이 열풍으로 머신러닝 for kids가 뜬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현재 상태, 특히 이제 국내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조금 요약해서 한번 보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써먹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소수다. 그죠? 그래서 여전히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별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기업, 그 다음에 기술에 전문화된 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 이런 쪽에서는 활용이 상당히 많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증가를 했습니다.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 하나는 뭐냐? AI 디바이드. 우리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얘기하지만 이번에 이제 AI 디바이드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는 겁니다. 강한 기업들, 빠른 기업들, 기술 기업들은 더 빠른 속도로 AI를 활용하면서 성장을 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참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측면이죠. 한편으로는 저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성과가 검증돼서 자, 이게 이제 믿고 점점 더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자. 이게 이제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검증까지가 제대로 된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 검증을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검증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의 수준이 훨씬 더 많은 상태인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쨌건 머신러닝, 인공지능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열심히 가르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학생들도 이제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관련된 강좌들이 늘어나면서 열심히 이제 그런데 시간을 투자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본인의 이제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자기 업무를 더 잘할 수 있게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커리어를 바꾸고 싶은 거죠. 기존에 하던 일이 뭐 마케팅이었던 회계였던 이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쪽으로 방향을 틀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앞에 이제 관련주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었던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정부 정책이 그 발표가 되면서 그 안에 이제 중요한 포션이 바로 AI 뉴딜이 되겠죠. AI 뉴딜이요. 자, 이게 화두가 되니까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AI 관련주에 투자를 해서 이걸 가지고 돈을 벌 거냐? 이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진 겁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이제 확산이 됐냐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머신러닝 준비물이라고 하는 동영상이 하나 나와 있는데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상당히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얘기긴 한데 이게 조회수가 25만 회씩 됩니다. 이 영상 하나가. 그 얘기는 지금 공부하고 이쪽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해도라는 측면, 우리 이제 수준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그 자료를 사용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보면 사실은 이제 세 그룹 정도 나눠진다고 보입니다. 최신 머신러닝 기술을 연구하거나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는 극히 소수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업에서 실제로 머신러닝을 적용하면서 그걸로 돈을 벌고 성과를 내야 되는 사람들 안에서 일부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어디선가 들어본 정도를 가지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조차도 없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실제로 머신러닝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사람들하고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자는 내용을 모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들고 적용해야 되는 사람들은 기술에만 관심이 있어요. 소통이 제대로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엉뚱한 분야에 적용을 합니다. 머신러닝 필요 없는 거나 또는 머신러닝 해도 별로 성과가 안 날 부분에 적용을 집중을 한다든지 또는 필요한 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질 못해서 제대로 가지 못한다든지 또는 뭔가가 만들어지고 적용이 됐지만 성과 평가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엉뚱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지금 위험도가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들은 기법, 알고리즘 이런 데 관심이 많죠. 보시면 영문으로 표시된 거지만 그 쉐어, 점유율하고 성장률이라는 양적 축으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머신러닝에 사용하는 기법들 중에서 뭐 오랜 동안 사용해 왔던 아리마나 디시전 트리 같은 이런 모델링 방법들 외에도 랜덤 포레스트 같은 부스팅 앙상블 방법들 또는 심층 신경망, 딥 뉴럴 네트워크 같은 부분들이 검색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지금 꽤 우리나라에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한국 내 그 검색량에 대한 집계입니다. 딥러닝으로 좀 좁혀서 봐도 딥러닝 관련돼서 컨볼루션 네트워크라든지 그레디언트 디센트 뭐 알고리즘이죠. 그다음에 리커런트 네트워크 같은 딥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개념들에 대해서 검색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누군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건 다행인 부분일 수 있겠죠.